요새 리모델링 하려면 평당 100만 원은 기본이죠. 그래서 30평대 아파트 시공하려면 예산을 기본으로 3천만 원 이상 잡게 됩니다. 3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돈을 사기치는 게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특히 인테리어에서는 더더욱 쉬운 일이죠. 그냥 인테리어 업체로 사업자 등록해놓고 소비자들 모집해서 돈 받고 잠수 타면 그만이거든요. 인테리어 사기는 오히려 법을 잘 아는 애들이 칩니다. 이게 법을 악용하는 거라서 소비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인테리어 계약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인테리어 업체 담당자와 현장을 보고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로 간 후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 뒤에는 공사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중도금을 나눠 지급하죠.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잔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기치는 업체들은 계약서 작성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고객님, 저희 못 믿으세요? 이런 계약서가 뭐가 중요해요? 저희가 알아서 잘해드릴게요. 나중에 후기도 써주시면 캐시백도 해드릴 테니까 그냥 하세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해서 계약서 작성을 피합니다. 이때 사기꾼들의 현올림에 넘어가 계약서 작성을 건너뛰고 계약금을 지급한다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필연적으로 사기꾼들에게 내 돈을 탈탈 털릴 수밖에 없게 되죠. 얘네들이 계약금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공사를 시작한다면서 업체를 불러갖고 집을 다 철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서 철거된 집에 자재를 조금 가져다 놓고 공사는 올스탑을 시켜버리죠. 그럼 이 시점부터는 계약금이 넘어갔고 집은 난장판이 되어버린 상태라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쎄한 낌새를 느껴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갑이 되어버린 상황이고 더 이상 고객의 비위를 맞추지 않게 됩니다. 이제 사기꾼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사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이게 생각한 것보다 작업 환경이 열악하네요. 이거 전문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것 같아요. 자재를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는 미루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중도금을 조금씩 지급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작업은 전혀 진전이 없죠. 철거되어 있는 집에 가끔 자재를 더 가져다 놓기만 하고 공사는 아예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도금을 계속 요구하다가 업체는 완전히 잠수를 타버립니다. 이 시점에서 내 돈은 몇 천만 원이 날아갔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맡길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법적 구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집에다가 자재를 가져다 놨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자재를 갖다 놓지 않고 무작정 잠수를 타면 법원에서 이 업체는 애당초 작업할 능력과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챙겼다고 판단해서 사기죄로 구분됩니다. 이런 판례가 실제로 존재해요. 하지만 철거도 했고 자재도 가져다 놓은 상태라면 법원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 거다, 고의적으로 잠수를 탄 게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사기죄로 처벌이 안 된다는 건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거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공사비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민사소송은 내용 증명도 해야 되고 나의 과실도 입증을 해야 되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돼서 선임비도 따로 발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소송을 하고 긴 시간 싸워서 소송에서 이겨도 업체가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돈을 돌려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공사 비용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은 철거된 상태라 거주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인생은 사실상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나서는 소송을 생각하시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하게 됩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죠. 이 사기꾼들은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처벌을 안 받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 몇 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도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분들을 보면 사기를 피하려면 사업자나 사무실을 확인해봐라, 공사 금액이 세세하게 적혀있는지 확인해봐라, 이런 방법론들을 알려주시는데요. 물론 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안 알려주더라고요. 인테리어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사비 지급을 날짜 기준이 아니라 공정률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계약하시면 절대로 사기당하실 일이 없습니다. 만약 날짜로 정해두면 실제로 공사를 안 해도 오늘이 공사비 지급일이다 라는 이유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고 소비자가 돈을 안 주면 돈을 안 줘서 공사를 중단했다 라는 핑계를 대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공사 진행률에 맞춰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공사 비용의 지급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은 전체 공사금액의 10% 내외입니다. 견적서가 포함된 계약서를 확인하고 사인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착수금입니다. 총 공사 비용의 20%를 지급하시면 되는데요. 철거가 시작되고 자재와 인부들이 실제로 현장에 투입된 걸 확인한 뒤 그날 오후나 다음날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큰 업체는 계약금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업체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현장에서 바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착수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1차 중도금입니다. 총 공사비의 30%를 지급하시면 되는데요. 철거, 목공, 전기 배선과 배관, 설비 같은 기초공사가 완료된 걸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그 다음은 2차 중도금입니다. 1차 중도금과 마찬가지로 30%를 지급하면 되는데요. 기본 마감 공사가 끝난 뒤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도배, 마루, 화장실, 필름 같은 마감이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만약 가구 공사를 먼저 한다면 싱크대나 가구가 설치된 걸 확인한 후 지급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잔금입니다. 총 공사 비용의 10%를 차지하는 항목인데요. 이건 공사가 끝난 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자 보수까지 마무리된 걸 확인한 뒤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하자까지 책임지고 고쳐주고 나서 업체가 잔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잔금은 업체의 순이익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자 보수를 끝까지 책임져줘야 하는 비용 지급 구조입니다. 이렇게 지급 구조를 가져가면 중간에 업체가 공사를 포기하더라도 소비자가 크게 손해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라면 이 방식으로 계약하는 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기꾼이나 부실 업체일수록 이런 조건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사기꾼들을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능숙한 분들은 이런 항목들을 챙기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인테리어 경험이 별로 없거나 처음이신 분은 이런 항목들을 세세하게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테리어 업체 하나하나 확인하고 계약서 조건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게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걸 다 지켜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적게는 몇백, 많게는 억까지 들어가는 게 인테리어다 보니 항목 하나하나 체크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아예 처음이라 불안하다, 하나하나 체크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13,000건 이상의 시공 데이터를 쌓아왔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된 업체들만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률 기준 지급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업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받을 수 없게 시스템화했습니다. 시공이 끝난 뒤에도 최대 3년간 AS 보장을 하는 것이 저희만의 원칙인데요. 혹시 모를 작은 하자까지도 끝까지 케어를 받으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고객님이 느끼는 비용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사 비용 10% 지원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실제 저희 집닥을 이용해주신 고객님들의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원하는 집을 완성하신 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시공 데이터들이 13,000건 이상 쌓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분도 사기당할 걱정 없이 만족스러운 집을 얻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용과 퀄리티일 텐데요. 저희는 최소 5곳 이상 견적서를 받아보는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같은 가격이라도 더 높은 퀄리티의 공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단순히 사기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 최대치의 결과값을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사 비용도 10%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서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부담까지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곳의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만들려면 이 정도 비용이 들겠구나 라는 걸 알아야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 과정을 무료로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견적을 파악해두면 무조건 유리하니까요. 이 견적서는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건물 유형과 공사 예정일, 예산, 시공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확인되는 대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원하는 집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사기 걱정 없이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지금 신청하시고 무료로 제공되는 최소 5곳의 견적서도 받아보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